오늘은 트럼프가 일부러 증시의 조정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설득이 돼요. 참고로 이 아이디어는 하나증권의 김상훈 위원님이랑 월가 아재님의 의견을 이제 약간 반반 좀 섞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간 제 생각을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향후 6개월 동안 갚아야 할 부채가 7조 달러예요. 이게 너무 많아. 지금 만기가 온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스토리가 되냐? 미국 정부는 이 7조 달러의 부채를 전부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다시 돈을 빌린다는 걸 좀 전문 용어로 리파이낸싱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리파이낸싱을 하면은 금융 조달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조달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뭐 회사에서 돈을 꾸건 아니면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꾸건 이런 것들은 시중 금리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 미국의 대표적인 시장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물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 10년물 금리가, 재무부 채권 금리가 2025년 초에만 해도 트럼프가 취임할 전후죠. 그 즈음에 4.8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정말 높았었어요. 엄청 높은 상황이었고,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4.8까지 가는 상황에서 돈을 7조 달러를 빌리는 거랑 지금 이렇게 금리가 4.24까지 10년물 금리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금리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거랑은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자 비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금리 자체를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내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냥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정말 많이 마음에 걸리고,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를 어떻게든 트럼프 입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릴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에 공포를 주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공포를 주면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뭐 아니면 비트코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리스크한 자산, 위험 자산보다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쏠리게 되거든요. 시장이 무서울 때는 채권을 사람들이 사면 채권의 가격과 반비례하는 채권의 금리는 낮아지게 되죠.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 정부의 부채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명분도 있겠다. 이 무역 전쟁이라는 거를 한번 시작해 볼 만한 거죠.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런 거를 다른 국가랑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2025년 1월 정도 지난 이후로 나스닥 기준으로 주가가 좀 가다가 최근에 확 떨어졌고, 그 다음에 TLT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 채권 20년 만기이긴 한데, 미국의 장기 채권의 이 ETF의 가격은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전부 다 무역전쟁과 관련된 시기거든요.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그 시기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한 2, 3주 뭐 이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런 작전을 하고 있었다면 그 작전은 성공적인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0년물 또 금리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의 명분도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10년물 금리도 낮아지고 기준금리도 낮아지게 되면 채권 리파이낸싱 할 때,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새로 돈을 다시 빌릴 때 그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뭐 이렇게 관세 혹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조직이죠, 정보 효율처, 도지 같은 조직 등으로 인해서 막 요즘에 말도 많죠. 뭐 침체와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됐는데, 경기가 실제로 약간 침체로 간다고 해도 트럼프 입장에서 은근히 탈출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일단 트럼프가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이 임기 초기에는 트럼프의 인기가 높은 데다가 보통 대통령들이 이제 초반에 그 인기가 높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인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약간 방어도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바이든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임자를 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식회사들도 CEO가 교체되고 나면 일종의 뭐 빅베스라는 걸 한다고 하거든요. 이 빅베스라는 게 원래 비용으로 떨구지 않았던 것들을 갑자기 비용으로 확 떨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무제표만 보면 손해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악성 비용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가 건전해지기도 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트럼프가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경기를 일단 어느 정도 뭐 엄청나게 강한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원래 자신의 공약이랑도 일치를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경기를 박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침체에 가깝게 만들고,
만약에 이렇게 흔들리는 경기 속에서 뭐 올해 말이건 뭐 내년부터건 트럼프가 이제 완화적인 걸로 좀 바꿔 관세 관련된 것들도 뭐 처음에 막 세게 밀어붙이다가 뭐 약간 약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좀 부양책 같은 거를 많이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좀 완화적으로 가면 트럼프가 또 증시를 구하는 이미지까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너스도 있는데 트럼프가 주요 국가들한테 관세 전쟁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관세 전쟁에서 만약에 미국만을 위한 뭔가를 이런 협상에서 얻어내면 뭐 멕시코나 캐나다, 중국, 뭐 일본 이런 국가들, 뭐 한국도 포함되겠죠. 이런 국가들로부터 뭔가 미국에게 이득이 되는 걸 얻어낸다면 그건 또 완전히 보너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전 충분히 말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과 같은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들었을 때 트럼프의 행동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도 있다. 만약에 이런 논리가 이런 가설이 사실이라면 올 한 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